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나라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으로 이루어진 삼각편대에 대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 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 탈출입니다. 오늘은 지금 청해부대 이 집단 감염 사건에서 나타나는 그 반응들을 보면 참으로 황당무식해요. 그리고 또 조선일보가 또 미국 트럼프 다루는 거 보면 이 와중에 또 참으로 황당무식합니다. 이런 국내에 참 암울한 상황에서 지금 바깥의 세상 돌아가는 거랑 연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해독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잠시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잘 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들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뚜벅뚜벅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청해부대 34진 너무나 잘 아시죠? 문무대왕암 여기 301명 중에 247명이 이제 감염됐죠. 82% 감염이라고 합니다. 이 젊은 그 청년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2억 만리에 내보내놓고 이게 무슨 짓 하는 건지 참 황당하군요. 그런데 그 이후의 반응들이 뭐 완전히 이거 뭐 황당해요. 이거 일단 문재인이 나와서 석고 대절해야 되는데 뭐 자기는 뭐 그렇고 국민들한테 송구하다 이런 뜻을 잘 표현을 안 하고 다 밑에 책임에서 밑에 책임 추궁하는 거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하도 뭐 적폐청산이다 그러고 너희 부서에 무슨 적폐가 어딨냐, 적폐가 누가 적폐냐 이런 식으로 속관내고 이래서 기억하시겠지만 심지어 조중동까지도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세상에 살다가 이런 정부 처음 봤다. 이 관료 이런 식으로 관료 체제, 대한민국은 이제 관료 체제죠. 박정희 대통령이 관료 제도를 아주 잘 만들어 놨죠. 공무원 관료 제도를 뭐 문제도 많지만 아무튼 그 어마무시한 그 관료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관료 제도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군대도 이제 관료화 됐죠. 공무원화 됐어요. 그러니까 군복 입은 공무원이에요. 그냥 상무 정신은 없어요. 이게 복지부동 상태로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늘 공무원들은 그래 니들은 왔다 가는 애들이고 나는 거기에 뭐 야단 맞을 생각 없고 내가 뭐 입 바른 소리 나서서 할 생각 없다. 이런 일종의 이제 소극적 사보타주인데 그런 분위기다라는 이야기가 이미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나왔어요. 2017년 겨울 뭐 가을부터 나왔어요. 그게 이게 이제 한 3년 넘어 쌓이다 보니까 3, 4년 이제 쌓이다 보니까 이 지경까지 간 거 4년 가까이 되죠. 4년 쌓이다 보니까 이 지경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도 나서서 거기 그 청해함에 그거 저거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밖에 나가 있는 부대 뭐 이런 얘기를 누구 하나 나서서 안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되는 게 그 미군이 아마 처음에 그 카츄샤한테 맞추겠다 그랬을 때 질본에서 반응이 뭐였냐면 야, 그 한국 사람인데 왜 니들 맘대로 맞춰? 이렇게 반응이 나왔었어요.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이거 이 청해함 사건은 이제 기본적으로 청해부대 사건, 문무대왕암 사건은 기본적으로는 군대 국방부의 책임인데 질본도 여기서 많이 벗어나질 않아요. 이게 둘이 투닥거리면서 나온 얘기 그때 초기에 기억하시겠지만 이렇습니다. 예, 군대 국방부 쪽에서는 우리가 들어온 그 백신의 조건이 국내 투약용이라서 우리는 해외에 나가 있는 군인들한테 맞출 생각을 못했다. 뭐 이런 취지의 변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질본이 발끈해서 뭔 소리야? 그거는 제약사에 협조 구하면 얼마든지 보낼 수 있었어. 너희가 요청도 안 했잖아. 이러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둘 다 머저리 같은 소리예요. 둘 다. 국제법상 전함이라는 건 뭐냐? 이거 제가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직역이에요. 전함이란 한 국가 군대의 소유로서 소속 국가의 국기와 선박의 성격을 나타내는 외부 표시가 돼 있으며 해당 정부의 적절한 프로세스에 의해 임관되어 그 국가의 장교 명단에 실린 장교에 의해 지휘받고 있으며
해당 국가의 정규군에 의해 운항되는 선박을 뜻한다. 이게 전함이에요. 그래서 전함은 국제법상 주권 면제 공간입니다. Sovereign Immunity가 있어요. 전함에는.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압수수색 안 받습니다. 제3국 국기를 개항할 것을 강요받지 않아요. 거기 태극기 옆에다가 성조기 달아. 거기 태극기 옆에 일장기 달아. 태극기 옆에 오성기 달아. 태극기 옆에 영국기 달아.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가 그 전함에 무슨 국기를 달지를 강요를 못해요. 그 다음에 납포 억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함은. 다른 나라가. 그리고 세금 및 국가별 규제로부터 자유스러워요. 예를 들어서 전함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해협을 지나면은 여길 지나야 된다. 그런 항로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쓰고 남은 그 하수는 이러이러하게 처리해서 버리거나 보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그 규제를 받지만 나머지는 규제를 안 받아요, 이게. 그리고 경찰과 항만 당국은 그러니까 제3국의 경찰과 항만 당국은 오직 선장의 허가가 있어야 배에 진입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뭔 얘기냐? 주권 면제 공간이란 얘기는 영토가 확장된 공간입니다. 그게 파이자든 모데나든 아스트라제네카든 어느 회사가 됐건 간에 그게 어디가 됐건 간에 파이자든 모데나든 아스트라제네카든 어느 회사가 됐건 간에 그냥 실어내갖고 투약을 하고 그냥 아무 소리 안 해도 좋고 꼭 필요하다면은 우리 아덴만에 나가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전함에 400인분을 보냈다라고 통보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통보라고요. 통보의 의무조차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거기 한국 영토의 연장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야, 그거 해외로 나가는 거지만 그거는 사정이 상당히 말이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협의했으면 우리가 저쪽에 제약사에 말해가지고 양해받을 수 있었어. 이 말 자체도 굉장히 굴욕적인 얘기예요. 우리 영토라고요, 전함이. 그러니까 남이 그 전함에 대해서 전함이 서로 다른 나라 영해에 들어가 있더라도 다른 나라가 주권을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전함 우리 영토의 연장이니까. 국제법상. 이 조항을 보세요. 한국 영토의 연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에 그때 취급받은 일본 답은 엉터리고 군대 국방부는 얼빠진 거고요. 얼빠진 거라고요, 이거는. 그리고 현장 장교들도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 근처에, 그러니까 전함이 이제 기항해서 현지에서 물건도 사고 식수도 채우고 이러는데 이런 접촉이 있기 때문에 이 근처에 지금 굉장히 코로나가 심하니까 우리가 예방주사를 좀 맞아야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현장 장교서부터 그 지휘 라인 전체에 있는 해군 라인이 제대로 안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각지대에 버려진 거예요. 대한민국 군인이 아닌 걸로.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아래서 이 지경까지 간 거라고요, 국가가. 그래서 이 사건은 그냥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문재인 정부 아래서 국가 체제의 근본인 관료 체제와 그 관료 체제의 군복 입은 버전인 군대가 우리나라 군인은 상무 정신 없는 그냥 직업군인들 장교들 들어가면 완전히 군복 입은 공무원이거든요, 저거. 상무 정신은 요만큼도 없죠. 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완전히 복지부동 공무원화 돼갖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말해봐야 야단 맞으니까 위에서. 너 왜 날뛰냐? 찍히니까. 참 살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이런 문란해지고 이 먹물들 배웠다는 자들 전문인들 직업군인은 전문가잖아요. 전문가들이 황당무식해진 게 이게 사회 전반에 걸쳐서 지금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황당무식한 먹물들, 황당무식한 전문인들을 어떻게 할까? 이게 조선일보 기사를 보세요. 포브스가 트럼프 임기 4년간 2조 7,600억 원을 벌어들였다. 이 기사 제목만 딱 보면
트럼프의 개인 소득이 임기 4년 동안 2조 7,600억 원이었다. 야, 이거 대통령 직함 차고서 무지하게 해먹었네. 그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포브스의 원문을 보세요. Trump's business hold in 2.4 billion during 4 years. He served as president. 이게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 사업체들이 대통령 임기 4년 동안 2조 7천억 매출 일으켰다는 뜻이에요. 그럼 한 해에 약 4년이니까 한 해에 약 7천억 매출했다는 얘기잖아요. 7천억 원. 트럼프의 전 세계에 깔려있는 호텔과 골프장이 손해봤다는 소리죠. 손해봤다는 소리죠. 전 세계에 깔려있는 트럼프의 호텔과 골프장이 7천억 원 매출밖에 못한 거죠. 그리고 그 빌딩들이. 매출이. 트럼프 손해봤어요, 그때. 이렇게 쓴다니까요, 이게. 거기다가 이제 기사 내용을 쭉 보면, 이게 내용에 보면은, 이거는 사업체 매출이고 트럼프의 개인 돈 집어넣은 건 아니다. 라고 나오긴 해요. 그러나 제목을 이렇게 뽑아버리면 뭐가 되냐고. 그 다음에 그것까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진짜 기자가 하고 싶은 사조기부터 뉴욕타임스를 인용을 해서 트럼프가 탈세를 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의 그 금고직이라고 하는 와이슬버그가 기소가 됐고 트럼프 일가에 대한 것도 수사가 진행될 거고 뉴욕타임스 인용해서 그럼 트럼프가 약 1억 달러 정도의 벌금 내고 감옥에 가야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뉴욕타임스 인용이 또 나오고 인용 끝난 다음에는 기자의 의견으로 이건 뉴욕타임스 인용 아니에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트럼프 그룹의 회계부정 사건을 수사해온 뉴욕 맨하튼 지검은 최근 트럼프의 금고직인 앨런 와이슬버그 최고 재무 책임자를 탈세와 사기 등 15개 혐의로 기소했다. 와이슬버그는 40년간 트럼프 일가의 금고지기 역할을 해온 인물로 트럼프를 겨냥해서 진행 중인 다른 수사들도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거는 이제 뉴욕타임스 인용도 아니고 기자가 자기가 쓴 거예요. 이모라는 기자인데. 자, 일단 그 앞에 뉴욕타임스 인용돼 있고 일단 연방검사도 아니고 지방검사이고요. 연방검사도 정치적 포스트이지만 대통령이 임명해요. 지방검사는 이거는 완전히 선출하잖아요, 얘들. 뉴욕이 어떤 데인데. 그리고 뉴욕타임스가 개꿈꾼 적이 한두 번입니까? 이게 왜 말이 안 되는 소리냐면 자, 와이슬버그 지금 기소 재판에서 어느 세월에 저거 유죄하려고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사건인데 결전은 내년 중간선거에 내년 11월이에요. 그때 민주당 자빠져 버리면 다 자빠지는 거예요, 이거. 거기다가 트럼프는 아직 가지도 못해서 트럼프까지는 어느 세월에 조사, 기소, 재판하려고 못 가요. 거기다 트럼프가 전직 대통령인데 그 사람 기소 재판하면 그 반작용, 그 후폭풍이 장난 아니거든요. 정치적 실익이 있을 거냐 이거지. 그러니까 뉴욕타임스가 완전 개꿈 꾸는 소리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치 검사들이 타겟 표적 수사한 거고 이거를 딱 이렇게 포장을 해서 포브스 기사 빌려가지고 마치 트럼프가 개인 재산을 개인 소득을 4년 동안 대통령 직함 팔아서 2조 7,600억 원 번 것처럼 제목을 뽑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자 자체의 기사는 NYT에다가 앵커를 박은 거고요. 갈고리를. 이 기사의 기자에 대고 편집부에서는 트럼프가 개인 재산 형성한 걸로 그렇게 잘못 쓰인 부분, 잘못 그릇된 인상을 주는 부분을 부풀려서 제목으로 뽑은 거고요. 기사가 쓰긴 썼죠. 그걸 부풀려서 제목 뽑은 건 편집부죠. 꾸미는 개돼지 되는 거고. 이 황당무식한 먹물도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황당무식하지. 복지부동이지.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 패턴이. 저는 이 패턴이나 독자와 국민을 개돼지화 시키는데 맛을 들려가지고 껄떡껄떡거리고 젊은 기자일 텐데 나이 이제 40이 짝짝짝일 텐데 많아봐야 그렇게 해야 회사에서 자기가 편하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스스로 머리가 코딩돼 있는 거라고요, 이게.
그거나 공무원화돼 있는 군인이 그 청해함 잠깐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뭐 아무 말도 없지 왜 내가 나서서 말하나? 이렇게 태도를 취하는 거나 똑같은 거다 이거는. 그래서 그 문제가 불거지고 나니까 변명한답시고 해외라 그래서 안 보냈어요. 그러니까 또 일본은 그거에 대해서 반박한답시고 야 그거 요청했으면은 제약사랑 얘기해서 우리가 보내줄 수 있었어라고 반박하고 둘 다 엉터리 소리거든요. 일본은 뭐라고 말했어야 되냐면 당연히 우리라도 먼저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도 미처 국내에 있는 국민 방역만 신경 쓰느라고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본은 그렇게 말해야 돼요. 저기서 그렇게 국방부에서 양아치같이 그러면서 이거는 그 해외에 해당 안 합니다. 저희 주권에 의해서 보낼 수 있는 물량이었습니다. 라고 국방부를 반박을 하더라도 반박하는 게 점잖아야 된다고요. 근데 그 반박을 야 니들이 요청 안 했으니까 우리가 얘기 안 했지. 그렇게 반박한다고. 이거 완전히 이거 콩가루 집안이죠. 복지부동 늘공들의 콩가루 집안이고요. 복지부동 눈치 보는 기자들의 콩가루 언론입니다. 이게 한국 지식층, 한국 먹물, 한국 전문가의 현주소입니다, 이게. 네, 이 와중에 이제 윤석열, 최재형 두 사람이 이제 제대로 뛰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한마디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윤석열은 앞으로 최소 아마 한 달 정도 상당 기간 동안 이제 국민의힘 입당 전에 현장 마이웨이를 해서 자기가 국민의힘 아우라 없이 일정한 그 지지 기반을 형성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와중에 나중에 이제 선거에 진입했을 때의 그 지지자 조직의 골간을 뿌리와 뼈대를 그 와중에 만들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요번에 이제 오늘이죠. 대구에 갔는데 대구에 간 장소가 특이해요. 2.28 학생운동 기념하는 그 장소입니다. 2.28 학생운동은 1960년 2월 28일 그러니까 3.15 부정선거 일어나기 약 한 보름 전에 대구의 그 경북고등학교 또 경북대 사대부고 뭐 이런 데서 한 1200명 정도가 나와서 한 120 시위를 하고 120명 정도가 체포됐던 사건입니다. 반자유당 시위죠. 그런데 이제 윤석열이 갔던 장소들을 이렇게 보면 윤봉길 기념관에서 정치 선언을 했죠. 윤봉길은 물론 일제 때 돌아가신 훌륭한 우리 독립운동가지만 구태여국 노선을 따지자면 김구 노선에 가까운 분이죠. 그리고 5.18 묘지. 5.18은 가서 뭐 질질 짜고 이러진 않았어요. 다행히.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으로 5.18 기본 정신이다. 헌법 정신이. 그런 취지의 말을 한 걸로 압니다. 그리고 이번에 2.28. 그러면 이 상징적인 장소들이 어디를 타겟팅하고 있냐. 부동층 혹은 586 주변부를 타겟팅하고 있다고 보여요. 그 전에 안철수 지지 세력입니다. 타겟팅하고 있는 데가.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좀 뼈가 굵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우남 이승만 박정희는 언제 챙길 거요?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아마 윤석열 입장에서 그건 내 비즈니스 아니야. 그거는 지식인들이 다 판을 정리해 놨어야지 내가 가지. 내가 그걸 정리하는 그런 비즈니스 아니야. 정치인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몰라요. 또한 이런 이제 우남 이승만이나 박정희를 챙기게 되면 국민의힘 범털들과 이제 색깔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그것을 피하고자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내막이 뭐든 간에 우리 입장에서는 야, 저 사람이 좀 당당하고 뼈가 굵게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그래서 그러지 않는 지금 행보 자체는 그러니까 그전 안철수 지지층 공략이에요. 저 행보는 명확히 그렇습니다. 그전 안철수 지지층 행보에 대해서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가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최재형은 좀 더 지능적으로 행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경우에는 안철수 지지층만을 겨냥한 행보를 지금까지는 해왔는데 그러니까 부동층을 겨냥한 행보를 그게 우리 관점에서 조금 의심스럽다라는 비판인 거고 최재형에 대해서는 행보 자체에 지능이 있냐 이런 의심이 좀 들어요. 왜 그러면 부산에서 이제 정유화를 만난다 그러는데 저는 정유화란 사람이 만날 가치가 있냐. 정유화, 박형준, 뭐 중앙일보 홍석현 다 김무성, MB 다 이렇게 연결된 고리들이거든요.
정유라라는 사람이 다선해가지고 워낙 집안 배경 뭐 부가 있으니까 다선해서 국회의장 한 거 왜 그 사람 뭔데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저 사람 만날 가치가 있는 사람이냐 어떻게 가서 부산 가서 만나는 사람이 정유화냐 라는 그 퀘스천 마크가 있고요. 좀 더 지능적으로 연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정치인이라는 건 지능적 상진 연출을 하도록 돼 있는 사람이고 그걸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윤석열은 지능적 상진 연출을 하는데 소구 대상이 부동층, 그 전에 안철수 성향인 층, 그게 소구 대상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는 거고, 최재형은 지능적 상진 연출 자체가 안 되고 있어서 아쉬운 거고, 좀 둘에 대해서 좀 얘기가 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좀 헤매고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그 말도 안 되는, 국방부는 말도 안 되는 변명하고 그걸 또 질보는 또 말도 안 되는 식으로 반박하고 그야말로 천박하게 그 국방부 변명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관료 조직은 완전히 복지부동에서 국가가 흐물흐물해졌고, 또 이런 그다음에 이 조중동 이런 그 먹물들 지식층들은 전부 이게 같은 거예요. 나 이거 튀면은 손해 보잖아. 모난돌이 정 맞는데 전체 분위기에 맞춰서 내가 뭐라고 떠들어야 나한테 유리하지. 이 계산만 돌리고 있는 거예요. 복지부동하고 있는 공무원이나 아까 조선일보 그 기자나 똑같은 겁니다. 이 와중이지만 문제는 뭐냐.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지금 미국에서는 인류의 명운을 결정짓는 그러한 심각한 정치 내전과 문화전쟁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좀 양심을 되찾고 이런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우리 국민한테 전달하는데 뒤늦게라도 나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헤매고 있지만 지금 세계에서는 굉장히 위대한 그런 정치내전, 또 살벌한 정치내전, 살벌한 문화전쟁이 붙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몬타나 같은 경우에는 몬타나에 법률이 제정된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출생 시에 성별을 바꾸려면 법원에서 외과적 성변경 시술을 증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surgical evidence. 그러니까 성기 수술 해라 이거지. 그러면 트랜스젠더 해주겠다. 그랬더니 이제 이 사진은 2017년 옛날 사진이에요. 트랜스의 권리는 인간의 권리다. 뉴욕에서 있었던 사진이니까 요번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몬타나의 2명의 트랜스가 이 법률 무효 소송을 걸었어요. 이 2명의 트랜스는 한 명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자기가 바뀌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또 한 명은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출생 시엔 남성, 출생 시엔 여성인 그런 커플이에요. 이 사람들은 호르몬 투약을 마쳤다는 거예요. 호르몬 테라피를 마쳤다. 그러니까 호르몬 테라피에 의해서 이제 남자는 여성화돼 있고 여자는 남성화돼 있다. 그런데 성기에 대한 외과 수술은 받을 생각이 없다. 그 상태에서 나는 남자로 등록해야겠다. 혹은 나는 여자로 등록해야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 무효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런 정도로 이제 깊게 망가져가고 있다고요. 혹은 그것이 사람들한테 인지돼 가지고 싸움이 붙고 있다고요. 지금 어마무시한 정신문화 전쟁이죠. 성별, 가족, 결혼 이게 뭐냐에 관한 전면적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와중에 바이든 행정부는 관타나모를 폐쇄해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타나모는 아시겠지만은 여기는 미국 영토가 아니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관타나모에 사람을 끌어다가 가두고 이런 식으로 신문하고 이래도 말하자면은 미국 법이 적용을 안 받는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치외 법권으로 이렇게 지역을 해서 이게 무기한 재판 없이 이제 테러 혐의자들 갖다가 저기다 처박아 버리는 그런 용도로 쓰여왔어요. 9.11 이후에. 이건 당연히 언젠간 폐쇄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이든이 할 짓은 못 돼요.
왜냐면 지금 바이든의 중동에서 벌이고 있는 정책을 보면 바이든의 정책은 뭐라고 의심되냐. 수입 석유 의존도를 높이고 셰일 생산을 억제시키고 있으니까 수입 석유 의존도를 높이고 중동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정책을 취하고 있거든요. 일부러 그런다고 봐요. 중동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이란을 살려주고 중동에 대한 이란을 통한 중국의 입김이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그러면 나중에 또 석유값 오르는 상황 벌어지고 이러니까 그러면 오일 카르텔 돈 벌고 그 정책을 피고 있거든요.